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하염없이 걱정만 하느라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체계바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걱정을 없애고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방법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이상형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었고,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손 벌리면서 살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었고요.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못되고 심술궂은 마음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켜서 손절당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이 걱정을 좀 없애버리고 남들처럼 멋지게 살 수 없나? 와 같은 생각들이었죠. 걱정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멋없고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걱정 있잖아요. 사실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걱정한다는 말은 그 일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언가에 대한 바람과 기대가 없으면 아예 걱정 자체를 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상형인 여자와 결혼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도 좋고 저렇게 돼도 좋고 뭐 어떻게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 무언가를 걱정하느라 우울해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걱정하는 마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걱정되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겠죠.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란 책을 보면요, 바로 이 걱정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도 분명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인 캐리어사의 릴리스 캐리어라는 분이 개발한 걱정을 다루는 3단계 전략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인 데일 카네기는 이걸 걱정 해결의 마법 공식이라고 불렀죠. 릴리스 캐리어의 젊은 시절 이야기인데요, 그는 젊은 시절 뉴욕에 있는 한 설비 회사에서의 자신의 일화를 들려줍니다. 그는 기계 설비에 기체 정화 장치를 설치하라는 당시로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에 봉착했고, 그 장치가 어느 정도 작동은 했지만 그들이 작성한 상품 보증서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불만스러운 결과를 내게 됩니다. 캐리어는 프로젝트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걱정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말이 떠올랐고, 그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고 해요. 1단계, 내 앞에 놓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보기입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프로젝트에 실패했다고 해서 나를 감옥에 쳐넣거나 누가 나를 총으로 쏴 죽일 사람은 없다. 그리고 나는 이 일로 실직할 가능성이 있고 고용주가 그 기계 장치를 철수시키고 투자 비용 2,900만 원의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남들에게 설명하듯이 있는 그대로 서술하고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본 거죠. 그런 다음 2단계는 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실패는 경력의 5점으로 남을 것이고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 해도 나는 언제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고용주들의 입장을 생각해봐도 그들이 우리가 새로운 기체 정화 방식을 시도한다는 걸 깨닫고 2,900만 원이라는 돈을 실험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기꺼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왜냐면 그건 실험이었으니까 연구비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 그는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감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난 후에 엄청난 평온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3단계는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침착하게 행동하기입니다. 갑자기 침착하게 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와중에 무슨 교과서적인 말이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제가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이 방법이 실제로 각 단계를 적용해보면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1단계부터 침착하게 행동하기였다면 저도 코웃음 치면서 이거를 아예 무시해 버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1, 2단계를 거치고 난 후에 3단계를 해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걱정과 두려움에 휘말릴 때 명료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잠식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1단계에서 스스로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최악의 결과를 생각해 본 후에 그래,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자 라는 마음을 먹고 나면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문제에 대해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걱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곧바로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상황을 개선시키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상황을 객관화해서 인지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모두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명료한 생각 안에서 개선점까지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왜 바둑 둘 때 있잖아요. 꼭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 있죠.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막상 그 훈수 두는 사람이 자기가 플레이할 때는 그만큼의 플레이가 안 나옵니다. 마치 걱정에 잠식돼 버린 사람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3단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침착하게 행동하기를 통해서 릴리스 캐리어는 마침내 추가적인 장비에 730만 원을 더 투자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900만 원의 손실 대신 2,1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걱정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산인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걱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산만해지고 결단력을 잃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최악의 상태에 맞서도록 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막연한 상상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받아들여라. 기꺼이 받아들여라. 일어난 일에 대한 받아들임이 모든 불행의 결과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물에 빠져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진심 어린 편지를 쓸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걱정에 잠식되어 있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3단계 방법은 걱정으로 인해 분별력을 잃고 거대한 먹구름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잃을 것이 없다는 건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걱정과 혼란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90%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명료해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여라. 기꺼이 받아들여라. 일어난 일에 대한 받아들임이 모든 불행의 결과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다.